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4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지금 여러 언론 매체들을 보면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 갈등의 중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했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서, 또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살생부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그 누구누구에 대한 비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려고 했는데, 그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노 하는 바람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못 맡았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런 얘기는 거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합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언론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말든지 그거 그렇게 큰 관심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 어쩌고 얘기하는데, 용광로 선대위 같은 거는 역대 된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선에서 이긴 그 경선 캠프가 확대 개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 좀 얹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선 캠프가 중심이 돼서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선 캠프에서 적어도 몇 달간 그 후보와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 후보의 의중도 잘 알고 정책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서 좌지우지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서른 의원 이런 사람들, 이재명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선대위죠. 거기에 와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았지만, 역시 그래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세라는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에 정진상 이런 사람들, 옛날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어차피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전권이 어떻고 허수아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갈등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데, 그게 윤곽이 잡혔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도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대개 어떻게 돼가나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엊그제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것도 이제 하도 갈등설이 번지고 나니까 아마 그 진행자가 그렇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권을 달라고 그랬다? 전권을 갖다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전권 요구서를 부인을 했는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가냐? 이게 전권을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총괄선대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갈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게 전권이죠, 이런 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인사고 뭐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게 전권하고는 별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권을 달라는 얘기죠. 아까 자기랑 일을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리저리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게 이제 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이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래라 그러면 그러고, 이 사람 빼라 그러면 빼고, 저 사람 넣으라 그러면 넣고, 그럼 윤석열 후보가
허수아비가 되라는 말이냐? 윤석열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 둘 간의 관계는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관계인데, 한 사람이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라는 건 결국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내지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신적인 존재라도 됩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권과 허수아비 이 사이에서 사실 많은 그 중간에 단계가 있다. 그거를 일도양단식으로 전권 아니면 안 가. 전권 안 주면 허수아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이거는 유치한 발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저런 얘기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지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뭐 임태희, 윤희숙,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또 진행자가 그걸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추천한 적 없다. 기자들이 상상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쓰는 건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에 대해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요? 대부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던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는 전권을 쥐어주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권을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중간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인지 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 어제 토요일이죠. 아마 선대위 구상에 돌입했다. 뭐 이런 보도. 그러니까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은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정책 발표를 했더군요.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모양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종부세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부세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없애겠다. 뭐 재산세하고 통합하거나 아니면 뭐 1가구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뭐 조금 뒤부터는 이제 한국 시리즈, 뭐 원래 두산 팬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관람한다. 그런데 이 여간에 이제 권성동 비서실장으로부터 선대위 구성에 대한 윤곽, 이거 뭐 대략 뭐 한 7, 80%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윤곽의 일부 지금 이제 그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 총사령탑격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맡긴다. 뭐 이거는 그 부동의 그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밑에 야전사령탑,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분산형이죠. 권력분산형으로 총괄본부 이런 걸 둔다. 왜냐하면 총괄선대본부장 밑에 총괄본부장 1명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총괄본부장을 여러 명을 두겠다. 분야별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권성동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걸 가지고 내일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막 시시콜콜이 뭐 이것저것 의자 배치까지 다 따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 지휘를 하고 총괄본부를 지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총괄본부장이 여러 명 이렇게 됩니다. 정책 그러니까 본부장, 뭐 조직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홍보총괄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 5개 분야별로 총괄본부를 두고, 그 총괄본부 4, 5개를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부장 격끼리는 이제 동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메머드 선관위, 뭐 선거대책위원회, 뭐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총괄선대위원장 밑에서 실무 야전사령탑들을 둔다. 4, 5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요구해온 실무형 선대위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괄본부장급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단 현재는 대략 후보군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보군들은 뭐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에다가, 그 다음에 나경원, 임태희, 김용태, 정태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4, 5명 정도를 총괄본부장격으로 그렇게 임명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디에다가 뭐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간에 권성동 비서실장이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간, 이 후보군에 지금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디에 갈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민주당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상임선대위원장.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이준석 대표도 아마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둘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 빠져 있죠. 그런데 어느 언론에 보면 김병준 전 내정자, 국무총리 내정자, 이 분을 이제 뭐 거의 총괄선대위원장급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대체하는 급으로 한다. 뭐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온 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죠. 우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진영이 달랐었고, 그 이후에 뭐 국민의힘 진영으로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달랐었고,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듯이 지방자치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본부를 맡길 것인가, 뭐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그럴 경우에 이제 워낙 또 머리가 굵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뭐 불협화가 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하고 있더군요.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케이, 좋아, 김병준 전 위원장도 좋아 라고 얘기하면 같이 합류해서 이 개선 조직에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본부장 위의 급으로 뭐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급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배치시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별도로 또 특보단 같은 걸 또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특보단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특보들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문재인 후보의 특보는요 무려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유명무실한 명함만 있는 특보고요. 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후보도 특보 굉장히 남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 사람들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소규모로 특보단을 꾸린다면, 그러면 그런 특보단장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선대위원장이나 뭐 특보단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아마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웬만한 거는 다 짜여지는 겁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총괄본부장이 누구누구를 데리고 쓰느냐, 뭐 거기는 이제 각자 현역 의원, 전직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러면 뭐 이건 메모드급 선대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안은 역시 이준석 대표하고도 상의를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상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은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이 과정에서 일부 뭐 언론 보도에서 무슨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11월 5일 날 후보가 됐으니까요. 오늘 15일, 14일이면 9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9일이니까 뭐 현충원 참배하고 뭐 이런 아주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들 따라다니냐고 약간 정신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별 갈등은 없었던 것이 언론에 의해서 조금 갈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조만간에 그러니까 내일 김종인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 하고 나면 뭐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쯤 돼서 대략 확정되고 뭐 20일쯤에 이번 주말에 그 전에 아마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너무 혼선을 줬었는데 그 혼선이 거의 혼선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제 거의 정리돼 간다 하는 그리고 윤곽이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